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오늘 오신 분들 차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저녁을 이분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황현희 씨가 마구마구 손을 흔들고 있어요. 네, 손을 들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네. 네, 이분들 손가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만 보면 되나요? 아, 이거 손금도 보여드릴게요. 예. 네. 저희가 사실 이재갑 교수 이제 방금 인터뷰를 했고 네. 이태원 클럽 이게 사태가 그러니까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근데 뭐 좀 이풀기로 여러분도 사실 좀 클럽 좀 다니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유, 물어보면서 제가 네네. 황현희 씨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클럽이라면 머리 깎아주는 그 파란 클럽 있어요. 아, 네. 싸게 깎아주는데. 네, 네. 클럽 거기 말고 뭐 안 가봐 뭐꽤 오래된 거. 죄송한데 말을 네. 더듬네요. 말을 제가. 더듬네요. 원래 이러신 안 분이 가봤다가 아니거든요. 예. 꽤 오래됐 네. 결혼 전에 몇 번 이제 친구 생일 때문에 가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몇 기억에는. 번만? 예, 예. 네. 예. 제가 어머나. 보니까 이분이 네. 이제 세 곳의 클럽을 다녀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이렇게 보니까 그 클럽이라는 곳이 그 시간대별로 피크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이 네. 클럽의 분위기는 이때까지가 피크다. 나가자. 이 클럽의 분위기는 지금이 피크다. 빨리 들어가자. 네네. 이런 거를 했던 옛날에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계속 옮겨다니는 본인 얘기죠. 옛날 친구가 해줬던 얘기가 우리 웬 개그- 제3자의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건데 생생하네요. 개그맨 지망생이었던 우리 신유진 네. 변호사도 조금 다니셨을 것 같은데. 아니 친구가 주로 얘기를 해주면은 저는 네. 그걸 다음 날 들으면서 네. 내가 마치 내가 갔던 양 현명하게 저 디제이님 빨리 넘어가 주시죠. 네, 이거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불편하네요. 예, 계속 네, 클럽 얘기라니까. 계속 예. 발음들이 꼬이시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뭐 클럽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클럽이란 형태, 뭐 다른 형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젊었을 때 한 번씩은 또 가봤던 곳이기도 그럼요. 하고 네네. 가면은 이게 정말 사람들이 아, 촘촘하게 서 네. 있잖아요. 춤도 추고 술도 그렇죠. 마시고 뭐 무엇보다 등등. 뭐 다들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음악을 들으러 왔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네네. 가까이서 얘기할 수밖에 맞아요.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침이 튈 수 있고 시끄럽게 얘기하자면 이제 귀로 이렇게 손을 가져가서 귓속말로 좀 이렇게 뭐 어디서 오셨어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음악이 아무래도 크니까. 비말이 틀 네.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정말 밀접하게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다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술 한 잔 들어가고 이러면 목소리도 커지고 이러면서 더 이제 비말 감염의 네. 상황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오늘 그 오후 8시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대본 지자체 회의에서. 네. 이 조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유흥시설의 기준이 어디까지인 건지 저는 정확하게 좀 모르겠어요. 기자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술집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요, 지금 서울시에서 일전에 한번 내렸던 곳은 이 특수한 술집들 그리고 클럽, 뭐 콜라텍 이런 좀 다중들이 모이면서 네. 좀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하는 이 유흥업소 관련된 부분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당이나 아니면 뭐 이제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이제 그 네. 술집 같은 그 작은 곳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좀 종교 시설도 사실 좀 많이 자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숫자를 줄였잖아요. 네. 거의 이제 제로로 가고 있는 그 길이었는데 하필이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여유가 좀 생기면서 기분이 좀 풀어질 좀 클럽에서 또 이런 일이 네.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거 막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해 보니까 주말에 TV를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그 클럽 같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서 음악을 했는데 음악 축제를 열었는데 그 드라이브인 해가지고 네네. 자동차 안에 다 있고 아. 화장실도 이렇게 따로따로 가고 해서 자동차에서 한 곳에 모여서 음악을 듣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보면서 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한 곳에서 같이 모여서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로 근데 좀 그렇게 어색하긴 하죠. 그렇게 네. 이색 풍경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밀집 장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다시 그래서 네, 예, 황금 연휴 사실 이후에 이 클럽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경고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고 각자 지자체 장들도 그렇고 이 클럽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한 몇 달 정도 됐었죠.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우려했던 일이 좀 발생을 하고 말았는데 음. 그래서 결국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제한을 내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대체로 이제 권고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네, 격리라든지 봉쇄라든지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대한 이제 권고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계속 이렇게 그 밀접 접촉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 바이러스는 아직 젊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클럽에서 이렇게 다 전파가 됐는 걸요. 그렇죠.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 금지가 아니라 자제잖아요. 네.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사실상 운영 지금 자제만으로는 네. 어떤 이렇게 자발적인 뭐 참여라고 보여지고 그걸 네. 어긴다고 해서 어떤 뭐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금지라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있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또 아예 금지를 시키면은 또 그만큼 그 영업하시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아직은 자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가는 사람들 우리가 좀 그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조심할 정말 시기다. 자제를 그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는 사람들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뭐 자제를 요청을 해서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봤었죠. 그만큼 네. 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주셨고 뭐 사랑제일교회 같은 그 이른바 이제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도 있었지만 네. 뭐 대부분의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하고 그렇게 그렇죠. 했었거든요. 수용했죠. 근데 네. 이번에도 이제 권고를 했는데 뭐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은 뭐 결국 네, 더 강력한 대책을 정부로서는 뭐 단계적으로 네. 밟아 나갈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이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어버이날인데 요양원에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이 면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제 멀리서 인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사진들 봤는데 굉장히 좀 짠하죠. 울컥하고 뭉클하더라고요. 네. 아 이게 참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요양원에 면회를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효도다라고 홍보를 할 정도로 왜냐면은 네. 너무 이제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게 내가 죄스러운 마음이 또 요양원에 혹시라도 네네, 뭐 그렇죠. 감염을 전파시킬까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입장인 거죠. 실제로 외부인의 출입이랑 면회 금지됐잖아요. 그렇죠. 요양원은 네네. 현재. 그러니까 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그런 창문을 일이 통해서. 있는데 글쎄요. 이런 시기라면은 마음으로 뭐 전달해도 충분히 네.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영통으로 뵙는 수밖에 영상통화로 뵙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의 시대로. 네. 예. 994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 누가 저 대신 속 시원하게 욕 좀 해주세요. 죽기 살기로 마스크 쓰고 지키는 사람들은 바보된 기분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제가 있어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놈들. 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메일로 언택트해서 보내드릴게요. 욕을. 예. 왜냐면 해주고 싶은데 지금 생방송이고 네.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나저나 저희도 기분이 나쁘네요. 사실. 막간을 이용해서 부모님들께 뭔가 좀 인사를 드렸다거나 뭐 네. 계좌번호를 뭐 음. 했다거나. 그렇지 않아도 네. 저도 어제 뭐였습니까? 어머니를 잠깐 뵀는데 네. 제가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어머님이랑 같이 공유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아이디가 같은 공유됐는데 저한테 계속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임영웅이 구독이 들어와요. 스팸인 줄 알고 계속 신고를 했는데 네. 엄마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구독을 누르셨던 거예요. 저는 취소하고 어머니 누르시고 그러다가 어저께 드디어 엄마가 그동안 그거를 구독을 누르셨다는 걸 알고 어제 알고. 어제서야 알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네. 임영웅 관련 자료를 모두 구독을 눌러줘서 알람까지 전부 다 뜨게 해놨어요. 어머님이 그걸 싸게 먹혔네요. 싸게 하셨네요. 싸게. 예. 임영웅이 요즘에 효도예요. 효도를 그렇게 하셨군요. 제가 진짜 방탄소년단 이름도 못 외우는데 저희 네. 어머니는 그 탑 세븐이라고 있대요. 네. 이름을 다 외우시고. 아, 어머님이요? 네. 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예.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사실 언택트 시대 최고 효도는 뭐 계좌이체죠. 계좌이체. 그렇죠. 저는 그게 최고라고 봅니다. 예. 저 전화했더니 너는 필요 없고 이체만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네. 뭔지 사라져.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신유진 변호사, 정상근 기자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저희들이 매주 이 시간에 이 시사 콘서트 시간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뭐 인물이나 또 사건들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 전에 6264님이요 진짜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아, 요걸 보내달라고요? 네. 아, 이게 굶주리신 분이 계셨네요. 네, 예. 황현희 씨가 아까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네. 언택트로 욕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보내주셔가지고 네. 저희 제작진이 방송 끝나고 네. 조용히 황현희 씨한테 메일 주소를 네. 전달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면 또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이왕 보내시는 거 제 것도 첨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같이 첨부를. 네, 저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상근 기자, 네. 이번 주에 관심을 집중시킨 인물 한 분씩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네, 네. 저는 그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가져왔는데요. 음. 그 일본 위안부 피해자이시죠. 네, 여성 인권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이 수요 집회에서 돈 거둔 것을 이 할머니들에게 쓴 거는 하나도 없었다라던가 네, 2015년 한일협정 당시 이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윤미향 대표만 그걸 알고 있었다라든가 네. 뭐 30년 가까이 위안부 단체에 이용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좀 발언을 하면서 이 수요 집회,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에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관련된 집회를 하는데 뭐 하지 말자 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네. 그 이용수 할머니 영화 그 I Can Speak 실제 인물로도 잘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할머님은 1928년에 대구에서 태어나셔서 16살에 1944년이죠. 군 위안부로 일본 군부대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진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 이후에 1993년에 그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로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 인권 운동을 주도하시면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언을 해왔고요.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 I Can Speak라는 영화의 이 모델이 됐던 그 2007년 2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 증인으로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할머니께서 사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이 이렇게 뭐 될 거면 아예 안 하겠다, 난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취지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단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사실 위안부라는 말 자체도 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이제 모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되게 네네. 말을 할 수 좀 없는 막말을. 망언을 예. 했던 네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단체 대표가 갑자기 국회로 가느냐 이제 이런 어떤 하소연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보셨군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께서 좀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용당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런 이런 섭섭함 없이 이런 말을 사람이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감정이 상하면 할 수 있는 말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또 윤미향 전 대표께서는 할머니의 오해다라고만 이게 말해서는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눠서 뭔가 결론을 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난 이용당했다 또 이렇게 또 감정을 느끼시면은 그건 또 우리 모두의 또 잘못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정의 기억 연대 그리고 윤미향 전 대표 측에서는 할머님이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네. 그동안 이제 수요 집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성금을 걷거나 이제 모금을 해왔는데 네. 그 돈을 이제 본인이 이제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네. 이거 관련해서 정의기억연대 측도 그렇고 뭐 윤미향 대표도 그렇고 이 돈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 뭐 영수증 처리도 다 돼 있고 또 할머니들에도 그 드릴 이제 지원금은 네. 그 지장이 찍힌 채 지금 그 지장이 찍힌 내역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기억연대도 오늘 뭐 입장을 밝혔는데 네. 뭐 관련해서 뭐 몇 년도에 뭐 얼마씩 드렸고 또 몇 네. 년도에 또 얼마씩 드렸고 뭐 최근에는 그 일본에서 이제 주기로 했던 10억 엔을 거부하신 분들 8분을 대상으로 네. 이제 1억 원의 국민들의 성금 모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뭐 그 네. 일부 전달된 영수증을 공개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그 관련해서 영수증 공개도 했고, 근데 어쨌든 이 할머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그 윤미향 전 이사장이 이 대표직을 사임하고 이 국회로 간 것에 대한 네, 좀 네. 섭섭함이 크셨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인물로 가보죠. 네. 이번에 황현희 씨의 관심을 끈 인물은 누군가요? 역시 뭐 이용수 할머님과도 좀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요. 네, 바로 네. 유석춘 연세대 교수입니다. 네. 지난해 9월이죠. 이제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을 해서 아주 큰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MBC 뉴스데스크가 찾아갔어요. 네, 네. 근데 사과 박스로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를 피하는 모습이 좀
놀라웠죠. 사과 박스가 여기서 또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예,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사과 박스가 또 등장할 줄이야. 네, 예. 여기서 근데 네. 기자는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이고 그걸 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왜 가리고 달아날까?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네. 이 사과 박스의 다양한 쓰임을 네. 본 것 같아요. 사과 박스가 이렇게 화제가 될 네. 줄도 사실 이게 알았겠어요. 작은 예. 박스가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크죠. 상당히 박스를, 많이 들어가는 예. 사과 아니, 박스였거든요. 저는 저 아파트 분리수거할 때 그 모습이거든요. 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분은 네. 진짜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인터뷰하는 기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네. 그 말투하며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했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파면을 안 시키고 지금 이게 뭐냐? 이분은 꼭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네. 하고 있는데 진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학교 측에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직이죠. 네네. 징계가 1개월 징계가 징계. 예. 정직 이제 1월인데 네. 이게 너무 약하다. 장난이 아닌가, 약한 게 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8월에 명예퇴직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정직이면 무난하게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해 그렇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했던 것이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해서 이제 매춘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수업 중에 지금 네.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뭐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비판을 하는 것은 뭐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좀 자유의 측면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뭐 역사의 피해자들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학문의 자유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학문의 자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네네. 제대로 연구한 결과를 밝히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왜곡을 하는 것을 발표하잖아요. 네네. 그럼으로 인해서 또 명예훼손을 하고 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할머님이 있잖아요. 우리 이용수 할머니도 계시고 네네. 그런데 살아 계시는데 그분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도 고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 네. 네. 아니 근데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이라는 것은 새로운 뭔가의 학문이나 이론이 나왔을 때 서로 토론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을 어떠한 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것에 새로운 해석을 한다. 범죄를 새로운 해석을 한다. 새롭게 토론을 한다.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본인의 그런 말들에서 막말에 대해서 이게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학자로서 뱉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될 것 이게 같아요. 굉장히 이제 나는 교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 학문의 학문이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네. 얘기하는 건 진리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어떤 시각을 보내거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나를 탄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프레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아시겠지만 인류 범죄에 대한 옹호 예를 들어 뭐 히틀러 뭐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옹호는 학문 자유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럼요. 것이 일반적으로 네. 추세고 히틀러의 당연한 행동에 대해서 거잖아요. 우리가 네. 재해석합니까? 토론합니까? 잘못됐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왜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무슨 재갈을 물려요? 예. 히틀러를 네. 뭐 근대화의 뭐 선두주자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독일에서는 하죠. 아무도 네.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사립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도 떳떳하신지 저는 뭐 이제 발언에 그 직접 발화자인 류석춘 교수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본인이 이 워딩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인식을 못하는 거고 네. 네. 저는 그 학교 측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요? 학교가 도대체 이분이 무엇을 우려해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 오랫동안 봉직하신 분이니까 정년퇴임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직 1개월 했을 때 사표를 내면은 바로 수리를 하고 더 이상 어떤 학교의 논란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불똥을 더 이상 뭐 받고 싶지 않으니까 네. 이분이 조용히 사표를 내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파면가 마니아라고 생각하는 건데 교수 입장에서 굉장히 학교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 과정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025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런 분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왜곡에 대한 대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사실 저희들이 방송하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다시 재언급하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것도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만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차라리 그나마 다행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수직에 명예퇴직하기 전까지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제 SNS나 이런 게 좀 발달돼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지 그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것은 그렇죠.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잖아요. 네. 정말 이거는 진짜 국가의 재난입니다. 교육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네. 예, 예. 그리고 류석춘 교수에 대해서 우리 늦게 오신 장원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네. 아,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교차로 꼬리 물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예. 숨을 쉬시는 거죠 지금. 일단 네네네. 숨을 좀 쉬시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체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얼굴이 사색이 돼 사색이 있어가지고. 돼가지고. 예. 아니, 한 블록 진행하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신호가 바뀌어도 진행을 못하니까 네네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뚫고 왔습니다. 네, 유석춘 교수를 보면 그 정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그 외신탐험대하는 배아량 리포터 같은 경우도 인생에서 정말 최장길을 걸어왔다면서 차가 요즘 왜 이렇게 연휴 끝나고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연휴 오히려 끝나고 더. 더 막힌다고 네, 더 다들 막히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교통체증에서 많이 좀 차 안에서 짜증나신 분들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네. 제가 충분히 느끼고 왔습니다. 네. 공감대를 느끼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모두 장원이 짊어지고 가세요. 네. 예. 청취자님들의 알겠습니다. 고통이요. 장원 씨 잠시 숨 돌릴 시간을 드리겠고요. 신유진 변호사 이번 차례인데 네. 이번에는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면서 뭐 오늘부터 하나하나 반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께도 한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너무 검찰 측에 받아쓰기만 하지 말고 네. 반대 신문,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도 좀 실어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1분 정도 1분이 채 안 되는 동안인데 보통 이제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할 걸 예상을 하고 미리 입장을 좀 준비해 온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입장 아니 쉽게 제가 방송을 요즘 이제 생방송이나 이런 거 시사 프로그램 하면 도대체 어느 편이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그걸 다 떠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검찰의 의견은 한쪽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한쪽에서 말하는 네. 의견일 뿐이에요. 그걸 종합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검찰의 의견을 기사를 써줬으면 반대편의 의견도 당연히 기사를 내줘야 되고 네. 동등하게 다뤄야 되는 걸 다 보는데 한쪽이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걸 다 믿고 저게 맞는 말이라고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결론은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판결을 보고 우리가 언론이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지. 그 전부터 검찰의 말이 더 위라는 생각을 갖고 언론을 계속 보도를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정말 냉철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네. 거기 그 이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한쪽에 너무 완벽하니까. 완전히 강한 쪽의 의견만 계속 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저도 헷갈려요. 예, 이게 이쪽이 맞는 건가? 저는 예. 이 네. 사건이 최초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거침없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또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가족 비리인데 가족 비리도 이제 많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고 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 비리와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 직권남용이에요. 유재수 네네. 전 부시장에 대한 네. 감찰을 중단했다. 이걸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감찰을 중단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니까 또 먼저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권력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수사치고는 좀 미약한 시작인 건 맞다. 네네. 좀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고 싶어요. 지금 잠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네. 그 뭐 가족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지금 유재수 유재수 전 네네.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네. 뭐 비리가 발견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인걸 특감 반장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무시하고 그냥 감찰을 중단시켰다. 라는 게 라는 검찰의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그거 관련된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오늘 재판은 어떤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그 전까지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오늘은 직접 피고인 출석해야 되는 공판 기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인걸 특감 반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 지금 재판이 끝났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아직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치열하게. 네. 이거 재판이 언제 끝날까요? 국민들이 그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 수 없는 보통 예, 예. 이런 재판 얼마나 한 갈까요? 3, 4개월 가나요? 더 걸리겠죠. 더 걸리나요? 왜냐하면 네. 예, 정경심 교수 재판도 네.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구속 석방이
되는 시점인데 네. 아직까지 뭐 한 건도 이제 종료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나온 결과가 아직 아무것도 없군요. 아무것도 네. 없기도 하고 네. 이제부터 시작이고 뭐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길고 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3심제잖아요. 네네.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몇 년 몇 걸리죠. 년 몇 걸리겠죠. 년이 네. 걸립니다. 네. 정상근 기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거의 검찰발 기사만 쏟아졌잖아요. 네. 한쪽에 유리한 그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떠나서.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면 양쪽 검찰 측, 변호인 측 같이 기사를 다루는 게 사실은 정석인데 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지 보십니까? 않으니까 지금 뭐 독자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굉장히 생각할 수밖에 헷갈려하시죠.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질문을 그 쏙 빼내가지고 발췌해서 기사를 올린 음. 측을 딱 보다가 다음 날에 또 이제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을 네. 가지고 또 기사를 올린 곳을 딱 보면은 이게 얘기가 전혀 다르고 또 그렇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언론이 어떤 뭐 범죄 사실을 다룰 때는 이 보통 이제 그 법정 안에 있는 것들을 주로 다룬다고 해서 그걸 이제 법정 제형주의라고 이제 언론사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단순히 거기 안에 들어가서도 한쪽의 얘기만 받아 쓰는 거면은 전혀 의미가 네.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심지어 이 재판에서 나왔던 증언을 가지고 일부만 발췌를 해서 굉장히 오도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일례로 네. 조국 딸에게 이 논문에 저자로 올려줬던 교수가 네. 그 학생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니까 좀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 자체가 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돼서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언론 보도에는 정경심 교수를 도운 것 후회된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은 모종의 뭔가 거래가 있었구나라고 느끼게끔 기사가 나오니까요. 언론에 의해서 이미 재판이 끝난 듯한 네.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분명하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언론에 관한 이야기, 검찰에 관한 이야기. 제가 아까 그렇죠. 공판중심주의를 제형 법정주의라고 해버렸네요. 네. 공판 중심주의. 네. 저는 네. 되게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개념 네, 도입이다. 새로운 해석이다. 그 정도 실수는 귀엽죠. 지각보다는요. 마음에 네, 우리- 담아두고 계셨군요. 네. 네, 지각을 하신 MC 장원 씨 오늘 어떤 임무를 준비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자, 개그맨 김준현 씨 다들 아시죠? 네. 네네. 미국에서 뜻밖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분이 개그도 잘하시지만 또 이 먹방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 먹는 모습에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애정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피자 광고를 합니다. 네. 이 피자 광고가 야구장 펜스에 붙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 프로야구. 네.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지금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본 미국의 야구 팬들이 네. 저 피자맨 누구냐? 저 피자가이 누구냐? 쇼킹한 거죠. 이렇게 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그 거기 피자 보면 저 이렇게 맛별로 나뉘어져 네 있잖아요. 가지 가지만 가지. 올라가 있는 근데 피자입니다. 사실 미국엔 저런 피자가 없대요. 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저렇게 맛을 나누어서 토핑을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피자라 한국은 신세계다. 저런 피자를 먹는다. 네. 뭐 이런 게 더 이슈가 됐었죠. 또. 우리나라는 짬짜면도 있는 나라잖아요. 예. 뭔가 짜장면까지. 저런 피자의 모습도 굉장히 이색적이었고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땐 김준현 씨는 진짜 저 피자 받침만 들고 있어도 맛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자를 들고 있으니까 참 맛있어 보이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감이 되는데 네. 이 미국인들에게도 그게 통용이 됐다라는 사실. 네.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하면 김준현 씨 저 피자맨 피자가이가 이 MLB 이 광고에도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누리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그도 이제 한류가 통하는 시대가 오지 않나. 그러니까 라는 이제 K 생각이 개그까지 네. 뜻밖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황현희 씨와 저는 끝까지 네.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왜 저를 끌고 들어가요? 같이 지킵시다. 혼자 지키세요. 나도 해외로 나가게. 예. 그러니까 누구도 참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두 가지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중계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뭐 처음이죠. 엄청난 이슈죠. 엄청난 이슈인데다가 게다가 또 김준현 씨가 갑자기 매각돼가지고 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없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네. 우리나라의 그 배틀 플립이라고 하죠. 네. 빠돈이나 빠다 빠던. 던지기. 그러니까 홈런을 치고 나서 장타를 날린 뒤에 약간 세레머니식으로 배틀을 우리나라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걸 굉장히 미국에선 금기시합니다. 네. 하면은 당장 다음 해에 무조건 이제 보복구가 들어오는 그런 네. 문화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던지거든요. 네. 일부의 선수들이. 근데 그걸 보고 드디어 모창민 선수의 배트 플립이 나왔다 네네. 하면서 굉장히 열광했다는 이런 뒷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튜버가 그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도시들을 이렇게 찝어줍니다. 마이애미는 여기 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여기 있고 네네. 뭐 LA는 여기 있고 뉴욕은 여기 있고 마사는
가슴 속에 맞아요. 이미 이 마산 팀의 창원, 네. 팬이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NC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맞아. 주에서 굉장히 또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노스캐롤라이나 저도 기사 읽었어요. 약자라 네. 그리고 다이노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룡 화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팀은 우리의 영혼의 팀이다. 우리가 네.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는 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배트 플립 음. 그걸 하는데 그 한국 선수들은 플라이 아웃에도 배트를 그게 최준석 선수가 예전에 파울 홈런을 쳤는데, 그러니까 홈런처럼 날아가다가 파울이 된 거예요. 근데 배트를 던졌거든요. 네. 미국인들 거기서 엄청난 열광을 했다고. 야, 너무 대단하다. 예.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인데 그 팬 서비스 때문에 한 그렇죠. 거죠. 그 전준우 선수가 옛날에 그 플라이볼, 그러니까 외야 플라이를 치고 홈런인 줄 알고 뭐 벤치를 손으로 가리키다가 외야에서 잡힌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허탈한 표정이 미국 전역에 중계가 됐어요. 그분도 역시 스타가 됐었죠 그때. 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황현 씨가 야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깜빡 야구 잊고 좋아합니다. 있었어요. 예, 예, 네. 예. 그나저나 LG 팬을 자처한 미국의 팬들이 네. 두산 트위터 가서 이거는 뭐예요? 이게 약간 귀여운 모습이었는데요. 귀엽다. 네. 예. 이 LG와 두산이 라이벌 관계이지 않습니까? 한 집은 두 가족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 팬들도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이 미국의 야구 팬들도 그걸 인지를 한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두산 트위터에 가서 나 LG 팬이다 영어로 하면서 이제 일부러. 약간 장난을 치는 거죠. 이제. 맞아요. 예. 완벽한 LG 팬이 됐다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A 다저스 팬이 뭐 약간 샌프란시스코 팬들한테 가서 놀리듯이 네, 약간 네. 그런 라이벌 관계다라고 알려지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장난을 치려고 와서 귀엽게 글을 남기고 있다고 해요. 예. 그나저나 황현희 씨는 어떠셨어요? 막 ESPN 이런 데서 우리 야구를 중계하고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미국 분들의 야구에 이제 목말라 있다라는 네네. 상황에서 우리나라 야구를 전해줬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파워 야구를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면 승부, 뭐 진짜 뻥뻥 날리는 공을 날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어요. 네네. 대한민국의 그 야구의 문화가 분명히 확실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K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K 무비, K 팝, 네. K 방역, K 선거, 이제 K 야구까지. 야구까지. 네, 이 교통 문화도 빨리 좀 제대로 자리 잡아서 K 교통까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꼬리 물기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그리고 MC 장원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